며칠 전 윤경서 회장은 세상과 작별했다. 장례는 없었다. 기사도 조화도 사람들의 울음소리도 없이 그녀의 삶처럼 그녀의 마지막도 조용하고 단호했다. 나는 며칠을 멍하니 지냈다. 자꾸만 그날의 마지막 포옹이 떠올랐다. 말없이 오래도록 안고 있던 그녀의 체온.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다. 그때였다. 전화 한 통이 울렸다. 지민 씨 맞으시죠? Y그룹 법무팀입니다. 고 윤경서 회장의 유언장 개봉이 진행됩니다. 직계 상속자이신 지민 님도 참석하셔야 합니다. 직계 상속자. 그 단어가 낯설었다. 나는 아직도 그녀를 엄마라고 부르지도 못하는데 이제 와서 유산이라니.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무 말이 없었다. 넌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게 마지막이었다. 유언장 개봉이 이루어지는 법률사무소에 도착했을 때 나는 이미 긴장으로 손이 차가워져 있었다. 그 자리에 낯선 남자 한 명이 앉아 있었다. 40대 초반쯤. 정장 차림, 깔끔하게 빗은 머리. 그의 눈빛엔 낯섦도 분노도 경계도 느껴졌다. 말을 걸지도 않았다. 오히려 나를 경계하는 듯한 태도였다. 나는 어리둥절했다. 그 남자 대체 누구지? 그녀에게 다른 가족이 있었던 걸까? 곧이어 법무 담당 변호사가 조용히 유언장을 꺼냈다. 봉인이 뜯기고 모두가 숨을 멈췄다. 본인의 자녀인 서지민에게 Y그룹 보유 지분의 51%를 상속함. 남은 지분 및 개인 재산은 모두 자선재단 설립에 사용토록 함. 기존 가족 구성원에겐 별도의 상속 없음. 이 결정은 본인의 명확한 의지에 의함. 방안이 얼어붙었다. 낯선 남자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말은 없었다. 그 대신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 눈빛이 말했다. 왜 내가 아닌 너지? 변호사는 조용히 리모컨을 눌렀고 곧 윤경서 회장의 유언 영상이 회의실에 재생되기 시작했다. 나는 서지민을 내 딸로 인정합니다. 비록 함께하지 못한 시간이 너무 길었고 그 시간들은 지금도 제게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민이는 제 전부였습니다. 이건 용서를 바라는 마음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마지막으로 지민이에게 건넬 수 있는 가장 진심 어린 사랑입니다. 화면이 꺼졌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옆에 앉은 그 남자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엔 분노, 당혹, 그리고 질투가 서려 있었다. 나는 알 수 있었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 엄마는 유산을 남겼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진실과 책임도 함께 남겼다. 그리고 나는 또다시 누군가의 표적이 되었다. 회의실의 공기가 아직도 무거운 채로 남아 있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다. 법률 대리인을 통해 듣게 된 말이었다. 그 낯선 남자가 윤경서 회장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 한마디는 내 삶에 균열을 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Y그룹에서 유전자 검사를 위한 안내가 왔다. 나는 검사를 받기로 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피할 이유도 숨길 것도 없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시끄러웠다. 엄마가 남긴 유언장이 누군가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었을 테니까. 나는 조용히 가방을 들고 병원으로 향했다. 체열을 마친 뒤 의료진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왠지 모를 불안이 피 속으로 스며드는 듯 했다. 며칠 뒤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고 나는 다시 변호사 사무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문서를 펼쳤고 그 안엔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 그리고 붉게 표시된 단 한 문장이 있었다. 부모 자식 관계의 일치 가능성 없음.
머리가 멍해졌다. 내가 기억하는 얼굴, 목소리, 체온까지 전부 진짜였는데 이건 틀렸다. 아니, 조작됐다. 그때 로비에서 마주쳤던 Y그룹 내부 직원이 작은 메모 하나를 몰래 건넸다. DNA 샘플이 바뀌었습니다. 감시 카메라 3번을 확인해 보세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나를 배제하려 했다. 나는 CCTV 확인을 요청했고 화면 속에는 누군가가 서류를 교체하는 장면이 분명히 보였다. 흰 장갑, Y그룹 출입증, 의도된 움직임, 정체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그건 분명한 증거였다. 나는 그 영상을 복사해 법무팀에 제출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뒤흔들렸다. 진실은 어둠 속에 감춰져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 눈빛과 영상 하나만으로 내가 지켜야 할 것을 다시 되새겼다. 이 싸움은 유산을 위한 다툼이 아니었다. 내가 진짜 딸이라는 증거와 그녀가 나를 사랑했다는 유일한 증거, 그 모든 것을 누군가는 지우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엄마가 남긴 사랑을 나는 끝까지 지켜낼 것이다. CCTV 영상이 공개된 뒤 상황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작 가장 궁금한 것은 왜, 누가, 무슨 이유로 그토록 집요하게 나를 지우려 했는지였다. 나는 조용히 Y그룹의 내부 인사 흐름을 살폈다. 사람들은 말하지 않았다. 입을 다물었고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었다. 한밤중 누군가 집 우편함에 봉투 하나를 남겼다. 검은 봉투, 아무 이름도 없이. 그 안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함께 비밀리에 녹음된 회의 파일이 담겨 있었다.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전 Y그룹의 비상 경영을 맡겼던 사람들, 그들 사이에 냉정한 거래. 그 애가 나타나면 곤란해진다. 증명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해. 그 말 속에서 나는 낯익은 이름들을 떠올렸다. 모두 엄마의 곁을 지켰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에겐 내가 위협이었다. 진실은 권력보다 더 불편한 것이었다.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Y그룹 이사회의 회의록, 사내 메일, 그리고 직원 내부망까지. 곳곳에 남겨진 흔적들, 지워진 파일, 그리고 복원된 문서 속에서 나는 결국 한 사람의 이름을 마주했다. 그 남자. 처음 회의실에서 날 마주한 그 순간부터 그는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엄마가 세운 회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자 했다. 그 방법은 단 하나였다. 나의 존재를 지우는 것. 나는 더는 물러설 수 없었다. 유언장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었다. 그건 엄마가 남긴 마지막 선택이자 내게 건넨 유일한 유산이었다. 나는 손에 쥔 증거들을 모아 법률 대리인에게 정식 이의 신청을 접수했다. 모든 것이 어둠 속에 있었지만, 하지만 나는 이제 두렵지 않았다. 어릴 적 나는 버려졌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세상은 때때로 진실을 가리고 사람들은 그 위에 거짓을 쌓는다. 나는 그 어둠을 걷고 빛으로 나아가려 한다. 엄마가 지켜보는 그곳까지 부끄럽지 않도록 나는 손끝으로 봉투를 매만지며 그 안에 담긴 결정들이 진짜 내 마음인지 아니면 책임감인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 증거도 충분했고 진실은 내 편이었다. 하지만
자꾸만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가 내게 남긴 마지막 말은 돈이나 자산이 아니었다. 너는 내 딸이야. 그 한 문장이 내 심장을 꿰뚫었다. 그 문장이 너무 커서 나는 오히려 작아졌다. 상속이란 단어는 내게 익숙하지 않았다. 나는 늘 없는 채로 살아왔고 갖기보단 버텨야 했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더더욱 그녀가 남긴 이 거대한 유산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 혼란스러웠다. 이건 상속이 아니라 그녀가 해주지 못한 사랑의 총합이었다. 나는 결정했다. 유산의 절반, 아이들을 위한 보호재단에 기부하기로. 그건 충동이 아니었고 그녀가 남긴 마음을 이어가는 방식이었다. 엄마처럼 아이를 잃은 사람이 혹은 나처럼 버려졌던 아이가 이 돈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 가장 값진 상속일 거라 믿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그녀가 남긴 그 집을 나섰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엄마, 고마워요. 이젠 내가 이어갈게요.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에도 내 삶은 눈에 띄게 변하지 않았다. 그저 내 안에 무언가가 달라졌을 뿐이었다. 더는 불안해하지 않았다. Y그룹에서 공식적으로 나를 상속인으로 인정하며 엄마가 생전에 준비해 두었던 여러 서류들과 재단 운영권이 내 손에 들어왔다. 그 안에는 놀랍도록 구체적인 지침들이 있었다. 어느 단체에 얼마를 기부하고 어떤 사업은 접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지켜주라는 메모까지. 그녀는 회장으로서보다 엄마로서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마지막으로 그녀가 생전에 자주 찾았던 공원을 찾았다. 한 손엔 들국화 한 송이, 다른 손엔 그 손편지를 들고. 사람들은 유산이라고 하면 건물이나 돈을 떠올리겠지만 나에게 남겨진 건 마음이었다. 사랑과 죄책감, 회한과 용서, 그 모든 감정들이 섞여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나를 아프게 하지 않았다. 나는 모든 재산 중 절반을 서지민 장학재단으로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엄마가 원했던 방향이었다. 그리고 나도 이제는 안다. 그 선택이야말로 진짜 상속이란 걸. 마지막 날 나는 유산이 아닌 편지를 들고 공원에 앉아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그녀의 마지막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이듯 맴돌았다. 지민아, 넌 혼자가 아니야. 나는 미소 지었다. 그제야 진짜 끝이었다. 그리고 진짜 시작이었다.